되었습니다. 네. 티벳 속담에 장수하면서 잘 사는 비결이 첫 번째로는 먹는 거는 절반으로, 네. 걷는 것은 2배로, 네.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웃는 것은 3배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. 건강상식을 우리 청정이 네. 톡톡에서 해드리고 있죠. 저희들이 노래와 즐거움을 드리고 있죠. 네. 그러니까 티벳 속담을 떠나서라도 유쾌한 톡쇼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장수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. 맞습니다. 특히 또 이 분위기시지 않습니까? 네. 자, 신원정의 청진기 청진기 톡톡. 안녕하십니까, 진원조입니다. 네. 여러분들은 심장이 다들 잘 뛰고 계십니까? 네. 너무 잘 뛰어서 잘 뛰네. 바운스 바운스 바 뛰나요? 그 방송에서 가끔씩 보면은 훈훈한 미담으로 그 지하철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옆에 있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아니면 관련 사람들이 열심히 CPR을 하면서 예. 응급실로 이송을 해서 잘 마무리됐다.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? 네네. 보통 그런 사람들 응급실에 가면 병원에 실려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?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?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해가지고 뭐 받고 말고 뭐 이런 예, 얘기를 뭐 많이. 철사 놓고 예, 뭐 이렇게 스프링으로 시술했다 된 거 뭐 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. 그 스탠스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쓰러진다. 그럼 많은 경우에서 심근경색, 심장마비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. 그 외에 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들이 간질발작 같은 게 있는데 간질발작 같은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긴 하지만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경우에는 그 심장을 다시 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.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에요. 그 심장에 중요한 혈관 3개가 있습니다. 그 3개 중에 하나라도 막히게 되면은 당장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민감한 분들은 쓰러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뭐 골든타임 몇 분 안에 CPR이 시작이 되면 살 수 있고 병원 가면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심장 검사를 먼저 하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 막힌 혈관을 뚫는 것들이 스텐트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그 볼펜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 보셨죠? 그런 스프링처럼 생겼습니다. 그거보다 훨씬 더 모양도 다양하고 훨씬 길이도 다르고 가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긴 하지만 하는데 보통 우리 주변에도 그 심장 스텐트는 주변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많은 분들이 심장 스텐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집에 계시다가 밥 먹다가 푹 쓰러져서 119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다 뭘 박았다. 그런 경우는 대부분 스텐트를 한 경우입니다.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 실려가서 막힌 혈관에 한다 그러는데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혈전증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우리 심장에 가는 커다란 혈관을 막게 되고 그 막힌 것 때문에 쓰러져서 발견되면 다행이고 발견 안 되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뭐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는 그러기도 하는데 이 심장 스텐트 말씀드렸던 그 볼펜 스프링처럼 생겼다고 그걸 심장에다 넣어야 돼. 심장에 있는 조그만 혈관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느냐? 예전에는 그 이제 처음 인턴할 때는 그 우리 대퇴동맥이라고 해서 그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동맥에다 그걸 집어넣는 시술을 했어요. 커다란 혈관을 째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었고 그 철사 끝에 그 스프링을 달아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심장 막힌 혈관 쪽으로 찾아가서 그 부분에 넣어서 이게 쫙 벌려주는 거 하게 되는데 가끔 도로 가다 보면은 막힌 하수도 슬러지 뚫는 거 기계 들이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. 네네.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. 드릴을 넣어서 막혀 있는 부분을 드릴로 뚫어요. 실제 드릴이 들어갑니다. 그 막혀 있는 보통 혈전이라든가 지방 덩어리 같은 걸 하는데 그 지방 덩어리를 가늘게 쪼개서 빼버리고 그 부분 다시 막히지 말라고 이제 스텐트라고 해서 그 스프링을 넣어놓는 건데 그냥 굴착 공사를 하고 그 스텐트는 굴착 공사한 터널 안에다가 이게 쇠 기둥을 지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다시 안 막히게. 예전에는 그렇게 해놔도 막혔어요. 3년, 4년, 5년 지나면은 그 부분 취약점이기 때문에. 근데 요즘 이제 그 부분에 따로 약물 코팅을 하고 기술이 발전되고 그래서 요즘 한 번 넣으면 그 부분이 다시는 안 막힌다고. 이제 물론 그런 생활 습관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막히죠. 뭘 기저지로 알기 때문에.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요골동맥이 손목에는 아주 볼펜 심만큼 가느다란 동맥을 통해서도 심장을 찾아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이고. 흔히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보면은 운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.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
그런 분들은 이제 장애 진단도 받아서 차에 장애 스티커를 딱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. 멀쩡한데 사지 멀쩡한데 장애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게 한 번 박으면은 죽을 때까지 뭐 안 빼도 되나요? 뺄 수가 없어요. 그거는 그 누가 거의 그러면 넣어놓으면은 빼? 아니 그러면 그 재질이 그치, 어떤 건지 뭐 좀 녹이 뭐 쓴다든지 이런 건 유효기간 아니고 이런 거 유효기간 뭐 이런 거 없어요? 녹이 슬진 않는데 그냥 가느다란 그 스프링을 혈관 안에 넣어놓고 넣어놓으면 그 상태 있는 게 아니라 넣어서 조작하는 순간에 쫙 펴지게 됩니다. 이걸 다시 뺄 수는 없어요. 그 부분이 취약점이라고. 그 부분에 다시 쌓이게 돼요. 그게. 다시 막히는. 예, 그러면 동일한 부위에 다시 막힐 수는 있지만 요즘은 그 스프링 주변에 약물 코팅을 해놔서 다시 안 막히게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고요. 그리고 혈관이 심장이 하고 이 혈관이 있는데 이게 한쪽 막히고 옆으로도 그 다시 혈관이 생기나요? 사람 몸은?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. 하더라고. 경부고속도로 왕복 10차선 고속도로인데 좁아져서 왕복 4차선으로 됐어요. 피는 통하잖아요. 차는 갈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큰 길이 왕복 4차선으로 있으면은 계속 막히죠.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옆으로 다시 우회로. 새로운 도로를 뚫어야 되죠. 근데 새로운 도로를 경부고속도로만큼 크게 뚫을 수 있느냐? 못하지. 2차선 이렇게 뚫어야겠죠. 그뭐 예전만큼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 그거와 똑같습니다. 막히면은 새로운 길을 뚫는데 그러니까. 그게 막히는 순간이 10년,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막히면은 내 몸이 적응을 해서 옆에 새끼를 몇 개씩 뚫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혀요 이게. 새끼를 만들 순간도 없이 그냥 심장이 죽는 거예요. 스텐트로 하지 않고도 뭐 약물 복용이나 이런 걸로도 뭐 치료하는 방법도 있나요? 있더라. 그 일단 순간적인 이게 거겠지? 스텐트를 한 상태라는 것은 이미 막혔다는 이야기예요. 네. 그렇지. 그걸 뚫어주지 않으면 심장이 이미 죽어요. 그게. 심장 조직 회사가 8시간 지나면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른 뚫어야 되는 거고 약물 복용을 해서 된다는 것은 그렇게 심장 스텐트를 할 정도면은 심장 혈관뿐만 아니라 모든 혈관이 다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런 분들은 약물 복용을 해서 예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. 흔히 말하는 피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전 덩어리 아니면 지방 덩어리 혈관벽에 붙어있던 그 동맥경화 같은 것들은 이 지방이 어느 날 떨어져 나가서 피 속을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심장 혈관에서 막히면은 그 심근경색 그게 머릿속에 가서 머리 혈관을 막으면은 중풍이 되는 거죠. 네. 주변 사람마다 3개, 4개씩 넣었다는 사람도 간혹 말을 듣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런 있습니다. 경우는 몇 개까지 스텐트를 넣을 수가 있는지요? 자기가 돈 능력이 있는 능력까지? 돈 없으면 못해. 아니 그럼 죽어야 몸에서도 되나요?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. 그럼 스텐트는 얼마씩이나 하나요? 가격이? 우리나라는 그 의료보험 천국이잖아요.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게 실제 보면 증상이 있어서 가게 되면 크게 부담 안 돼서 살 수 있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 뭐 많이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? 스텐트가? 그러죠. 이게 많이 넣는다는 이야기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취약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또 본인이 응급실 바로 옆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어디 산속에 있는데 증상이 발현을 했다. 내가 스텐트를 10개 넣어놨는데 등산을 했어요. 산꼭대에서 그 증상이 발현을 했다. 병원까지 언제 할까? 골든타임 있지 않습니까? 병원에 언제까지 갈 것인가? 그 시간에 도착을 해서 스텐트를 다시 넣을 수 있으면은 다시 회생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운명의 그 하늘에 뜨시는 거죠. 이게 그럼 사는가 스텐트는 죽는가는 무한으로 넣어도 상관없다? 상관은 없지만 그 정도로 취약증 있는 사람은 그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너무 많이 넣으면 이 혈관인데 혈관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이게 스텐트가. 그러면 이 붙어 있는 이 부위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? 뭐 약물 처리돼 그 부분에 다시 쌓인다니까요. 예전에는 이렇게 스텐트 처음 초창기 스텐트는 그냥 단순히 스프링을 넣어놨기 때문에 깨놓으면 우리 몸에 그 스텐트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우리 몸이 공격을 해요. 그래서 그 주변에 쌓이게 돼요. 다시 좁아져요.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에 스텐트 넣고 좁아지면 다시 스텐트 그 부분에 다시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근데 요즘은 그 스텐트에다 약물 코팅을 해서 그 부분이 안 막히게 할 수가 있어요. 자, 병원 가까운 곳에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병원 근처에 그 땅값들이 비싼가요? 자, 그 병원 걱정 안 할 정도면은 여러분 미리미리 예방하고 네. 건강 생각하면서 운동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신원정의 청진기 톡!